안녕하세요. 물리선생님 김웅지입니다. 오늘은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중력장 내에 운동을 했었는데요. 중력장 내에서 1차원 운동을 했었는데요. 중력장 운동 중에서 이제 2차원 운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2차원이 되는 이유는 이제 운동 방향하고 물체의 운동 방향과 이제 중력장에서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가 있는데 요거의 방향이 나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하죠? 등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선생님, 등 가속도 운동이면은 직선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운동 방향하고 중력 가속도의 방향이 나란했을 때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거고, 얘는 운동 방향과 중력 가속도, 즉 가속도의 방향이 나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속도가 작용하는 방향으로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냥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1차원 운동을 했고 오늘은 2차원 운동인데 우리는 그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포물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고요. 프로젝타일 모션, 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2차원으로 다루다 보니까 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물선 운동 두 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던지는 거죠? 여기가 지면이고요. 여기서 이제 물체를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쪽 방향으로 V0로 던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죠? 높이 h가 되고요. 우리는 뭐 이제 물리를 배우지 않고도 알죠.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을 알죠.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알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인데 2차원 운동이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1차원처럼 분석을 할 건데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평 방향.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힘이 작용하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등속 직선 운동합니다. 선생님, 처음 던질 땐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던질 때야 이제 힘이 작용해서 일을 해주는 거지만, 이제 손에서 떠났을 때는 V0라는 속도를 가지고서 이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요렇게 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요 정도로 그릴까요? 이렇게 됐을 때, 수평 방향으로는 속력의 크기가 딱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제 연직 방향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면 그냥 수직이라고 생각하세요. 연직은 지면에 대해 수직한 방향을 연직 방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중력이 작용을 하죠. 중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무슨 운동을 해요? 등 가속도 운동을 하죠. 등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연직 방향으로 속도가 없다가 조금씩 생겨요. 조금씩 생기고 조금 많이 생기겠죠. 근데 속도도 뭐라 그랬었죠? 벡터라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속도가 이제 한 물체에 두 개의 성분이 생겼는데 이게 나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합성을 하는데 어떻게 합성을 해요? 평행 사변형법으로 합성을 하죠.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여기서는 이쪽 방향이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합성돼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가고, 여기서는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거는 고1 통합과학에서도 어느 정도 비슷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디다 적용을 할 거예요?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에다 적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관계식을 한번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칠판이 조금 적으니까 요거를 지우고, Y축만 볼게요. Y축만 보고, 일반적인 경우, 그 다음에 최고점, 그 다음에 충돌할 때, 이렇게 세 군데로 보고, 관계식들이 있었죠? V는 V0 플러스 AT. Y축만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S는 2분의 1 AT의 제곱, V0. 3번식이 이제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수평 도달 거리를 이제 구할 겁니다. 이게 바로 R이에요. 이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일반적인 경우 Y축의 속력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VY라고 쓰고 처음 속도는 0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속도는 운동 방향과 같은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기 때문에 되죠. 따라서 뭐 딱히 식이랄 것은 없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식, 이 내려온 거리를 y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내려온 거리를 그랬을 때 2분의 1 GT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0이죠. 그래서 낙한 거리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죠? 2GY는 VY의 제곱은 0이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최고점은 없었죠? 최고점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충돌 직전 가장 중요하죠. 충돌 직전은 어떻게 돼요? VY의 충돌 속도. 이게 중요하죠. 이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0이고 G 충돌 시간이죠. 따라서 VY의 충돌 속도는 G 충돌 시간의 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변이가 H가 되고요. 2분의 1 G T의 충돌 시간의 제곱이고 0이니까 관계식이 하나 나옵니다. 충돌 시간이 나오죠. 느낌이 뭐죠? 이쪽 Y축으로는 지금 연직 방향으로 무슨 운동을 해요? 자유낙하를 하죠. 그래서 자유낙하 시각은 지금 똑같은 거예요. 자유낙하도 등가속도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저번 시간에 했던 관계식이 나오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EGH는 VY의 충돌 속도의 제곱에 처음 속도가 0이니까 따라서 VY의 충돌 속도는 루트 EGH. 완전히 자유낙하랑 같죠? 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뭘 따질 거냐면은 요걸 보시죠. 지금 제가 구한 거는 VY의 충돌 속도예요. 근데 VX의 속도는 X축 속도는 V0 처음 속도랑 똑같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 나오는 따라서 궁극적인 충돌 속도는 어떻게 돼요?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V0의 제곱 플러스 VY의 충돌 속도인데 그게 얼마예요?
예, 루트 2gH의 제곱을 넣은 거니까 2gH를 그냥 넣은 거죠. 이게 충돌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는 요 속도가 요 속도랑 같다는 식으로 이제 뭐 낚을 수가 있는데 낚이지 않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는 게 요거의 속도죠. 수평 도달 거리의 속도. 속도가 아니라 수평 도달 거리죠. 수평 도달 거리는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을 해요? 제가 아까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이동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하고 똑같은 식이 나와요. 그래서 수평 방향의 속도에다가 충돌 시간인데, 충돌 시간이 뭐죠? 여기 나왔죠? 그래서 이러한 공식이 나옵니다. 따라서 수평 도달 거리는 V0 곱하기 G분의 2H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이게 수평 도달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고, 통합과학에서 일부를 했었고, 이제 물리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알아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스듬히 던진 물체 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까요?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이죠. 그래서 여기가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물체를 던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가 그림이 너무 단작스럽네요. 그래서 좀 이렇게 던진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처음 속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V0의 속도가 있는데 이거를 2차원적으로 분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처음 속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수평 방향하고 수직 방향으로 분석을 하겠다는 거죠. 수평 방향은 어떻게 돼요? 수평 방향으로는 요거를 이제 삼각 함수를 이용해서 나타내면은 V0 코사인 세타죠. 이게 수평 방향 이제 속도고, 처음 속도인데, 얘는 힘을 받지 않습니다. 역시 힘을 받지 않아서 등속도 운동을 해요. 근데 이제 연직 방향이 문제죠? 연직 방향은, 이제, 이쪽으로 초속도가 생겨요. 이건 뭐죠? V0 사인 세타가 되죠. 근데 이쪽으로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등 가속도 운동인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가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의 반대라는 거. 그래서 올라갈수록 속도가 늦어지고 내려올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물체가 이제 움직이는 걸 보면은 처음에 여기 있었고, 여기 있었고, 여기 있었고, 여기 있었고, 여기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X축 속도는 변하지 않아요. 일정하게 갑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최고점인데, 최고점은 물리적 의미가 뭐라 그랬었죠? 이제 속도가 0인 거죠. 그거는 이제 연직 상방 운동일 때 했던 거고, 여기서는 최고점 속도가 0은 아니에요. 왜 0은 아니죠? Vx축 속도가 0이 아니기 때문에 Vy축 속도만 0입니다. 그래서 요걸 잘 두시고, 그래서 Y축 방향으로는 어떻게 돼요? 속도가 점점 줄어들다가 최고점에서 0이 됐다가 다시 조금씩 늘어납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속도도 벡터고, 얘가
방향이 나란하지 않기 때문에 평행사변형법으로 합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충돌 속도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를 이제 등가속도 이제 직선식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평 도달고리가 아니고 다른 걸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죠? VY의 속도는 처음 속도가 V0 sin 세타가 되고요. 마이너스 GT가 됩니다. 따로 유도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축 변이는 Y라고 쓰시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플러스 V0 sin 세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y는 vy의 제곱에 v0 제곱 sin 세타의 제곱이 되죠. 예,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제 여기는 최고점이 있어요. 그래서 최고점일 때를 살펴보면은 어떻게 되죠? 최고점의 물리적 의미가 y축 속도가 0이죠. 그래서 v0 sin 세타 마이너스 GT인데 이게 무슨 시간이에요? 최고점 도달 시간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최고점 도달 시간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G분의 V0 sin 세타가 되죠. 마치 이 옆에서 보면 무슨 운동을 하는 거죠? 예, 이제 연직 상방 운동을 하는 거죠. 연직 상방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적을까요? 연직 방향으로 연직 상방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 식이 비슷해요. 우리가 최고점 도달 시간이, 연직 상방 운동에서는 G분의 V0였죠. 근데 이게 지금 2차원 포물선 운동이다 보니까 처음 속도에 사인 세타가 들어간 거죠. 예, 이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공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축은 어떻게 돼요? Y축은 H 마이너스 2분의 1 G T의 제곱에 최고점 도달 시간이죠. 플러스 V0 sin 세타 최고점 도달 시간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딱히 유도할 건 없고요. 여기를 볼까요? 여기에는 마이너스 2G H의 얘가 0이죠. 최고점에서 Y축 방향 속도는 0이니까 빼기 V0 sin 세타의 제곱이 되죠. 따라서 예, 최고점의 높이를 구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는 지워지고요. 2G분의 V0 sin 세타의 제곱이 되고, 요게 최고점 높이를 구하는 식이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충돌할 때를 볼까요? 충돌할 때는 어떻게 돼요? 네, 이걸로 적을까요? VY의 충돌 속도예요. 이거는 V0 sin 세타의 마이너스 G 충돌 시간이죠. 그래서 충돌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Y축 방향의 충돌 속도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를 볼까요? 여기서는 변이가 얼마예요? 충돌할 때의 변이는 Y축 변이가 0이 되는 겁니다. Y축 변이가 0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0 마이너스 2분의 1 G 충돌 시간의 제곱 플러스 V0 sin 세타 충돌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게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는데, 따라서 충돌 시간은 G분의 2V0 sin 세타가 돼요. 근데 이게 뭐죠 지금? 이게 최고점 도달 시간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2t 최고점 도달 시간의 2배다. 그래서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긴 변이가 0이니까, y축 변이가 0이니까, vy의 충돌 속도는 이거죠. 처음 속도의 제곱인데, y축 방향의 충돌 속도는 이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왜 그렇죠? 요게 처음 속도인데, 요게 vy의 충돌 속도니까 마이너스 v0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럼 요 속도가 뭐였죠? v0 요게 요쪽 방향 속도가 v0 코사인 세타였죠. 그래서 얘랑 얘를 피타고라스로 하면은 얼마가 나와요? 얘가 v0 처음 속도의 크기가 나오는 거죠. 물론 방향은 달라졌지만, 예,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직 방향으로는 예, 연직 상방 운동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포물선 방정식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선 방정식. 여긴 지금 Y축인데, 그럼 X축 좌표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X축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제 등속 직선 운동하니까, 우리가 아까 S는 VT였잖아요. 그럼 Y축, 예, 좌표는, 변이는 어떻게 되죠? V0 코사인 세타 곱하기 T죠. 그러면은 일반적인 시간일 때 시간은 코사인 v0 코사인 세타 분의 x가 되죠. 근데 여기서 지금 요 식이 있죠. 이게 일반적인 y축 방향의 변이의 식이잖아요. 그래서 요 시간을 요게 이제 대입을 할 겁니다. 이렇게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볼까요? 하긴 싫지만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g v0 코사인 세타의 예, x의 제곱. 이거는 필요 없죠. 지울게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예 플러스 v0 사인 세타의 v0 코사인 세타의 x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예, 요런 게 지워져요. 이런 게 지워지죠. 그리고 코사인 분의 사인은 탄젠트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지우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v0의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중력가속도가 분자로 가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탄젠트 세타 x예요. 그럼 뭐죠? y하고 x의 2차 함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X축, 뭐 Y축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지금 X에 관한 2차식인데 Y축 절편이 없죠. 그래서 Y축 절편이 0인 겁니다. 그리고 최고차항이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돼요? 이러한 포물선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나타내는 게 포물선 방정식이고, 그 다음 이제 대학물리에서는 이제 미적분을 동원해서 뭐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대학물리에서 하시고요. 예, 그래서 이게 포물선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요때 수평 도달 거리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지우고, 수평 도달 거리요. 수평 도달 거리는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여기가 x축의 속도에다가 충돌할 때의 시간이었죠. 여기서는 이제 충돌할 때의 시간인데 x축 속도는 어떻게 되죠? v0 코사인 세타였고 충돌할 때의 시간은 최고점 도달 시간의 2배였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g분의 2는 뒤로 넘기고 요거 조심하세요. 조심할 게 아니라 그냥 뭐 보시면 되죠.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사인의 2배각 공식이 됩니다. 이게 사인 2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쓰면 어떻게 돼요? 따라서 수평 도달거리 R은 G분의 V0의 제곱에 사인 2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최대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평 도달거리가 최대가 되려면은 얘도 고정이고 얘도 고정이니까 사인 2세타가 1이 돼야 됩니다. 2세타가 90도니까 따라서 세타는 45도로 던져야 제일 멀리 나간다.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두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에 대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특강 물리학 2 33페이지에 있는 문제 11번입니다. 그림은 수평면에서 수평 방향과 60도의 각을 이루는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가 포물선 운동을 하여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곳에서부터는 경사각이 30도인 마찰이 없는 빗면을 따라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물체가 포물선 운동하는 동안 수평 방향으로는 이동한 거리가 R이고 높이가 h인 빗면에 도달하는 순간 물체의 운동 방향은 수평면에 대해 30도를 이룬다. R분의 H는 얼마냐? 보시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물체를 이렇게 던졌어요. 던졌는데 여기가 R입니다. 여기가 H예요.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가 30도라는 거예요. 여기가 30도입니다. 그래서 이 물체가 처음에 V0로 던져져서 여기 왔을 때 속도의 방향이 30도라는 겁니다. 지면에 대해서. 여긴 60도죠. 그랬을 때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문제고요. 일단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것부터 볼게요. 일단 수평 도달거리 R은 어떻게 되죠? 요거를 분해를 해봅시다. X축 방향 속도는 V0 코사인 60도니까 얼마죠? 코사인 60이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Y축 방향의 처음 속도는 어떻게 되죠? V0 사인 60도죠. 그러면은 2분의 루트 3의 V0가 되죠. 이 속도를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간 시간은 몰라요. 모르면 그냥 잡죠, 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끄집어낼 식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볼까요? 여기는 Y축 방향으로 연직 상방 운동이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에 속도가 있죠. 이 속도가 있는데 이 속도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은 등가속도 운동으로 가속도가 마이너스 g를 이용해서 시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속도는 알고 이 속도만 구하면은 가속도를 알기 때문에 시간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속도를 알아야 되는데 저 속도는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이 물체가 이렇게 V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X축 방향 속도는 변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2분의 1 V0로 V0 코사인 60도로 변한 적이 없어요. 요 사이값이 얼마예요? 30도니까. 그러면은 요 속도가 뭐가 되죠? 이쪽 방향의 Y축 방향의 속도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수직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얘랑 얘는 탄젠트 세타 관계죠. 그래서 2분의 1 V0의 탄젠트 30도죠. 탄젠트 30도면 얼마예요? 루트 3분의 1이죠.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속도예요? Y축 방향의 속도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분의 1의 V0 요 속도하고 요 속도를 처음 속도, 나중 속도, 가속도, 시간 구하는 거 몇 번씩이죠? 네, 1번씩입니다. V는 V0 플러스 AT. 그래서 나중 속도가 2분의 루트 3분의 1의 V0고 처음 속도가 2분의 루트 3의 V0고 가속도는 마이너스 G고 시간은 모르고요. 그럼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통분하기 위해서 루트 3을 곱하면 이렇게 되죠. 빼기 여기다는 3을 곱해야겠죠. 3 루트 3이고 V0고 마이너스 G인데 여기가 6이죠. 큰 거 여기서 빼면 마이너스가 나오죠. 6분의 2 루트 3의 V0의 마이너스 GT니까 지워지고 3이죠. 따라서 T는 얼마예요? 루트 3 G분의 V0가 되죠. 그래서 시간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죠? R은 2분의 1의 V0의 루트 3 G분의 V0니까 2 루트 3 G분의 V0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R은 구했어요.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돼요? H만 구하면 되죠. 그러면 H는 어떻게 구할까요? H는 이제 변위를 알고요. Y축 변위를 알고 그 다음에 처음 속도 알고 시간도 알았죠. 가속도 아니까 몇 번씩이에요? 2번씩입니다. 2번씩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S는 2분의 1 AT 제곱에 플러스 V0T죠. 그럼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G에 시간의 제곱이죠. 그러면 3G의 제곱에 V의 제곱 플러스 V0가 요거죠. 2분의 3, 2분의 루트 3이네요. 2분의 루트 3 V0에다가 요거를 곱할게요. 루트 3 G분의 V0니까 G는 하나 없어져요. 루트 3도 없어지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6G죠. 6G분의 V0의 제곱 플러스 2G분의 V0의 제곱이니까 3을 곱하면은 이게 얼마가 되죠? 2분의 6분의 2가 되네요. 6G분의 2V0의 제곱이니까 3G분의 V0의 제곱이 돼요. 이게 H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로 가져올까요? 다 했습니다. 요거 대 요거를 하려면은 어떻게 되죠? 제가 3G분의 V0의 제곱 얘가 루트 3 2루트 3 G분의 V0의 제곱이죠. 그러면은 G 없어지고요. 요것도 없어지네요. 그러면은 3분의 2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2가
R분의 H가 되니까 답이 3번이 맞네요. 아이고 좀 한참 걸렸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포물선 운동까지 했고요. 다음에는 중력장 내의 운동에 관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